자, 이제 서정욱 변호사 모시고 법보다 주목 진행하겠습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그 속보라고 해야 되겠죠. 강 내구가 영장 기각이 됐습니다. 이 문제부터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상상도 못했어요. 네. 어제도 제가 TV 나가서 네. 이거는 이제 그 100% 거의 다 좌파 패널들도 민주당도 이게 다 구속된다. 예. 이렇게 예측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제가 새벽에 네. 한 3시쯤 깨가지고 속보 보니까 이제 기각이 된 거죠. 글쎄 말이에요. 예. 그때부터 이게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을 못 자서 상당히 그 피곤한데 네. 저는 이게 바로 이제 김명수 체제 아하. 이게 큰 문제인 게요. 네. 이번에 그 중앙지방법원장을 네. 최초로 이제 그 판사들이 그 추천제 있잖아요. 예, 예. 이제까지는 전부 이게 그런 게 없었거든요. 네. 이번에 최초로 이제 판사들이 직선으로 추천제로 해가지고 이제 임명을 했는데 네. 이분이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에요. 네. 김정중. 예. 근데 이분이 전라도 나주 출신의 26기인데 나주. 네. 완전히 김명수의 척건 중에 척건이거든요. 아하. 예. 우리법 연구회 있잖아요. 네. 김명수가 초대장한. 네. 이분이 김정중이가 법원장인데 자기가 이제 영장 담당을 다 바꿔버린 거죠. 영장을. 네. 근데 이번에 영장한 윤재남. 네. 어제 기각한 윤재남 있잖아요. 예. 제가 이제 되게 걱정인 게 이분도 이게 전라도 남원입니다. 음. 법원장도 전라도 나주고 그다음에 부장판사가 전라도 남원이고 특정 지역의 특정 운동권 이념, 아하. 특정 서클이 법원장 영장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예. 그래서 이게 윤재남이가 옛날에 이재명이가 이제 그 위정을 해달라. 검사 사칭했을 때 네. 네. 위정해달라고 했잖아요. 네. 그때 김진성이라고 이 사람도 이게 영장이 기각시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때 김진성이가 위정을 했다. 자백까지 하고 녹취록도 있고 자백했죠. 돈 7천만 원 받은 것도 있고 네. 또 이제 그 35억을 받으려고 알선수재 네. 이걸 이게 옛날에도 이게 기각시 있단 말이에요. 김진성을. 근데 이번에 또 기각을 신 거 아닙니까? 네. 저는 도저히 이런 편향된 영장 판사 때문에 이게 사법부가 철저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고요. 네. 지금 이게 어떻게 저는 이렇게 돈 선거에 보통 그 제가 본 거는 10만 원, 20만 원씩 뿌려서 몇백만 원도 이게 다 영장이 발부됐거든요. 네. 근데 강내구는 8천만 원 자기 조달을 했고 그리고 이게 자기가 다 뿌리는데 관여했고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여러 사람하고 입을 맞추고 있고 네. 송영길이도 이제 그 수사 결과 좀 보고 오려고 눈치 보고 있는데 이걸 이게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 이렇게 이게 기각시킨 납득할 수가 없는 네. 이런 이게 결정입니다. 지금 이 돈봉투 스폰서 사업가로 알려진 김모라는 자한테 예. 이 강내구가 자기가 압수수색 당한 직후에 전화를 해서 녹취를 설명하면서 당신 이름도 나온다 이러면서 이게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정황이 확실히 있었잖아요. 예. 어떻게 판사가 그걸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대전에 그 구현하고도 네. 연결된 게 있고요. 예. 아마 이제 송영길하고도 연락 많이 할 겁니다. 아하. 이 정도 이게 범죄가 중대하면 네. 그리고 이 관련자들이 최초로 이제 영장이 청구된 거거든요. 지금 다 활보하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는 거예요. 네. 네. 따라서 저는 이거는 이게 도저히 요즘 이게 그 돈을 뿌렸을 때 그 판례들 보면요. 네. 선거의 종류를 불문하고 이 말은 공직선거든 조합장 선거든 농협장 선거든 네. 네. 어떤 선거든 네. 종류를 불문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액수를 불문합니다.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뿌리면 이게 다 구속이에요. 액수를 네. 불문해요. 네. 네. 그다음에 그 지고하를 불문합니다. 네. 이 말은 이게 주도한 놈이나 심부름한 사람이나 전부 이게 다 구속이 원칙입니다. 요즘 이게 돈 뿌리면 다 구속이 원칙이에요. 예. 이 말은 이게 뭐 국회의원들 다 이게 구속해야 되고 윤관석이나 네. 네. 그다음에 이승만이나 또는 이게 강내구나 그다음에 송영길이나 네. 아니면 송영길 보좌관 박용수나 저는 이게 구속의 원칙인 거예요. 앞으로 이게 도저히 돈 뿌린 선거할 때 사람들에게 어떻게 저는 처벌하려고 하는지 이런 얘기 결정이 나온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판사를 처벌할 방법은 없냐고 질문하시는데. 지금 이게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거는 판사가 터무니없는 왜냐하면 이게 좌파 패널들도 다 발부된 데 있거든요. 어허, 예.
근데 오늘 제가 우파 유튜브 하나 보고 왔는데 네. 그 최병묵 선배 네. 보고 왔더니 판사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그래요? 계속 뭐 영장이 기각된 거 좀 이해되는 식으로 제가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판사 이름도 한번 언급 안 하더라고요. 그게 저 우파 유튜브 맞아요? 뭐 우파는 우파죠. 제가 거기에 그래요? 같이 방송도 하는데. 그래요? 근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분은 이제 정치 평론을 하지만 네. 저는 이제 그 법조인이잖아요. 네. 우리는 이게 그 판사들 성향을 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같은 변호사라도 네. 좌파냐 우파냐 따라서 이게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네. 정치 판결은. 음흠. 제가 이제 그 좌파 판사들 만나보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야, 판결도 정치다. 재판도 정치라는 거예요. 아하. 예. 왜냐하면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 우리는 이재명이 그 처리 나쁜 놈이 다 구속해야 된다 보지만 네. 또 이게 좌파 판사는 달리 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이게 저는 판사의 어떤 정치 색깔 있잖아요. 김명수부터 예. 그다음에 법원장, 그다음에 영장 담당 이걸 이게 우리가 먼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판결이 나오는 거죠. 제 말은 이게 이거는 철저하게 저는 판사의 잘못된 판결이다 이렇게밖에 단정을 못하는 거예요. 검찰도 깜짝 놀랐나 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뭐 그냥 포기하고 불구속적으로 가는데 이번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보강해서 다시 영장 청구하겠다고 검찰이 입장을 바로 밝혔어요. 아니 강래구 씨가 제일 놀랐을 거예요. 자기도 이게 구속하고 하고 자기도 이게 당연히 구속된다 생각하고 예. 뭐 언젠가는 밝힐 날이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밝히겠다. 뭐 지금 이게 못 예. 밝힌다는 거. 네, 이것만 해도 네. 구속 사유입니다. 어허. 지금 이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언젠가는 밝히겠다 그랬거든요. 아마 강래구 씨도 자기가 이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야, 아무리 그 판사 그래도 내를 이렇게 그 풀어주나 이랬을 거고 이게 검찰도 상당히 그 놀랐을 거고 이거는 예. 누구나 액수가 엄청나거든요. 어허. 8천만 원이고 네. 막 몇백만씩에 다 뿌리 넣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녹취록의 증거도 충분하고요. 최근 어떤 사건에서도 이게 저는 8천만 원을 조달 뿌려가지고 네. 구속이 안 된 경우는 전혀 본 적이 없고요. 이 판사가 제가 이제 그 어제 말고 그 이재명이가 그 위정 교사한 김지석 기각도 이게 문제 삼았고 네. 반대로 우리 이명박 대통령 사이 있거든요. 아, 셋째 사이 예. 한국 타이어 회장입니다. 아하, 예. 이분에게 또 도망간다고 구속시켜 놨어요. 우파 쪽은 철저하게 구속을 시키고 네. 좌파는 거의 다 풀어주고 있어요. 왜? 저는 이게 제가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역이 고향이 전라도니까 아무래도 이게 민주당 네. 야당에게 운동권 출신이 많아요. 물론 이게 호남에도 우파도 있죠, 있기는. 네네. 근데 이분은 아니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법원장이 유명한 좌파이기 때문에 네. 자기가 이게 영장 담당 판사를 다 바꿨단 말이죠. 이게 저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너 영장 전담 판사 하라 할 때부터 야, 저 우파들이 계속해서 우리 좌파 때려잡으려고 할 텐데 내가 너 영장 전담 판사 시키는 건 그때 네가 수문장 역할 하라는 거야. 이렇게 아예 미션 주고 임명한 것 같은데. 그럼요. 예. 지금 여기 김명수가 예. 이제 곧 퇴임하잖아요. 네. 퇴임하면 이게 자기도 수사를 받고 압수수색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추진한 게 뭐냐? 압수수색 할 때도 이제는 이제 그 몰래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지 말고 피해자 불러서 한번 물어보자. 신문하자. 네. 네. 아니 네. 당신 압수수색 한다고 신문하면 다 숨겨버리지. 누가 압수수색 당합니까? 그렇지. 예. 말도 안 되는 이런 게 짓거리를 김명수가 하고 있고요. 저는 김명수가 자기 그 수사나 네. 이걸 이렇게 피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중앙지법에서는 최초입니다. 김정중 법원장이 최초로 법관들 투표로 추천으로 네. 이번에 된 거거든요. 네. 네. 좌파 중에 좌파가. 그러고 나서 이게 영장이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으니 앞으로도 이게 중앙지법의 영장이 참 이게 걱정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나오시자마자 원종남님이 슈퍼챗 하셨습니다. 윤재일님은 실바이밍고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자, 강내구 영장 기각 이제 검찰이 다시 보완해서 청구한다 그러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영장 전담 판사는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강내구 영장 기각을 이제 다시 보완해서 다시 청구하면은
이번에 이거 기각 풀어준 판사가 다시 하게 됩니까? 아니면 또 돌려서 합니까? 돌려서 합니다. 돌려서 그럼 그러면 다른 이제 사람이 그-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김인섭이를 구속했던 네. 이민수 판사 이런 분은 대원고등학교 나왔거든요. 네. 상당히 엘리트 합리적인 분도 있긴 있어요. 아하, 예. 왜냐하면 이게 여러 판사들이 추천하기 때문에 네. 3명을 다는 못할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에 그 3명 중에는 가장 이분이 잡합니다. 아하. 윤재남 판사가. 예. 나머지는 한 분은 이게 대전 출신이고 음흠. 그다음에 이민수 이분은 이게 그 서울 출신이거든요. 음. 두 분은 뭐 법리적으로 이게 할 만한 분이더라고. 아, 그래. 양력을 예. 보면 예. 따라서 이제 그 다른 판사가 하면 발부될 수도 있겠죠. 영장 전담 판사는 임기가 있나요? 보통 이제 한 1년 정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 하죠. 영장 전담 판사가 굉장히 중요한 그 이 포스트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한 사람이 오래 하는 것보다는 이제 아마 좋은 보직이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예. 모양입니다. 예. 아, 열받아서 운전 못 하겠습니다. 갓길에 주차해 놨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제가 여기 댓글 보니까 막 쌍욕을 그 이재명이가 잘하는 욕 있잖아요. 이재명이가 형수한테 잘하는 욕 있잖아요. 예. 뭐 찌재명 예. 이런 욕을 이게 윤재남 판사한테 막 여성이거든요. 이분이 서울 상명고 연대법도 여성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게 막 입에 담지 못할 욕설 해놓은 분이 그래요? 있던데 이재명이 잘하는 욕을 네네. 뭐 제가 보기에 그렇게까지 쌍욕보다는 좀 이게 그걸 성향 이분이 판결해온 걸 쭉 보면 말이 안 되는 판결이 너무 많은 거죠. 아, 이렇게 그래요? 논리적으로 좀 비판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송영길이가 오늘 파리에서 기자회견 한다고 그러는데 아직 안 했죠? 그렇죠. 밤쯤 되는데 네네. 바로 이게 송영길이가 네. 저는 이제 그 안 들어오게 빨리 안 들어오는 게 두 가지로 봐요. 네. 하나는 이제 들어오면 자기도 구속될 거 알거든요. 바로, 겁나죠. 그렇지. 들어오면 이게 송영길이는 아니 혹시 네. 이 강래구 풀어준 게 송영길이 너 들어와도 구속 안 시키니까 하고 부른 다음에 구속시키려고 그런 거 아닐까? 아, 그게 다른 판사면 몰라도 그게 윤재남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 고향부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예. 남은. 예. 근데 이거 송영길이가 안 들어오는 게 저는 첫째는 이제 그 들어오면 구속이니까 겁은 나죠 자기도. 변호사니까 알잖아요. 네. 자기가 이게 다 녹취록에 자기 이름이 다 나오거든요. 주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 구속이 겁나는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저는 안 들어오는 게 늦게 오는 게 그 사이에 증거 인멸하고 말을 많이 맞추는 거예요. 아하. 예. 그리고 이게 관련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네. 이런 것도 이게 좀 간도 보고 그다음에 말도 맞추고 증거도 이게 좀 인멸하고 네. 이러기 위해서 이게 시간을 저는 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 전체에서는 송영길이 안 들어오니까 당이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갤럽에서도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에서도 송영길 보기에 빨리 들어와라. 어떤 사람은 이게 내가 가서 데려오겠다. 뭐 그럴 때는 이게 또 전문가가 있잖아. 안민석이가 내가 가서 데려오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송영길이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들어오긴 들어올 것 같은데 예. 근데 시간 많이 끌었거든요. 그런데 예. 그 좌파들이 어릴 때부터 교육받는 사법투쟁 그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잡혔을 때 이렇게 해라. 재판받을 때 이렇게 하라.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무조건 토껴라예요. 그리고 하여튼 들어오지 말아야. 그러니까 괜히 내 동지들이 고생하는데 내가 가서 뭐 정리를 해야지. 그러지 마라. 하나 들어오면 그만큼 일이 커진다. 무조건 도망가라. 이게 그 좌파들이 어릴 때부터 받는 교육이거든요. 이거 송트남인지 송영길인지 원래 이름이 뭐예요? 송트남이에요, 영길이에요. 예, 이자도 아주 뿌리 깊이 이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 들어온다 쪽입니다. 아니 아니 송영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이 막 악을 써대지만 내가 들어가면 니거들이 대신 감옥 살 거야? 그런 건 아니잖아. 감옥 살 건 진데 예? 지그들 살려고 나를 지금 어떻게든 감옥에 집어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송영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든 저 시간을 더 끌고 바깥에서 버틸 거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저희한테는 정치적으로는 호재입니다. 네. 송영길이가 안 들어오고 이게 버틸수록 네. 계속 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락할 거 아닙니까? 네. 아마 이제 들어올지 예. 아니면 이게 자기 7월까지 버틸지 예. 이거는 이제 오늘 저녁 기자회견을 봐야만 알 수는 있는데요. 그 송영길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 배지까지 이재명이 달아줬는데 방탄복 입으라고. 그러니까 그 지는 덜렁 배지도 안 이러고 가면 들어가면 그냥 감옥 가는데 이거 송영길이가 지금 저 좌파들이
이걸 자꾸 밖에 빨리 들어오라고 압박하고 막 의총에서 결의까지 했다며. 예. 그럴수록 저 송영길이가 저는 뭐 이제 근데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어떤 예. 경우든요. 예, 송영길이가 이제 이거 혼자는 안 죽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송영길 성격 제가 몇 번 제가 2번 밥도 샀다 했잖아요. 제가 전화도 네. 받고 저번 주에 했잖아요. 예, 예. 송영길이 성격에 내 혼자 죽지는 않는다. 내를 이게 그 당에서 버리고 이재명에게 내를 배신해서 토사구팽시키면 절대 이재명하고 같이 죽으면 같이 죽지 내 혼자는 안 죽는다. 그럼 자기가 이게 아는 게 얼마나 많은데 예, 왜 송영길이 보좌관 돈뿌린 핵심이 있잖아요. 예, 박용수 보좌관 있잖아요. 박용수 예. 이자가 이제 이재명 성남시에서 계속 근무하다 온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 정진상이하고 같이 이재명이 핵심 멤버로 네, 5급 사무관 있잖아요. 의공이랍니다. 어쩌다 공무원 된 거 있잖아요. 정무직. 예, 거기에 계속 이재명 밑에 핵심으로 근무하다가 예. 송영길 쪽으로 이렇게 넘어온 거죠. 이자가 돈 다 뿌리고 송영길이가 대표되고 정무조정실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그 정무조정실장 엄청 높은 정진상이가 자리예요. 한 자리죠. 엄청 높은 자리예요. 그러니까요. 그거. 정진상이가 한 자리 그 아닙니까? 국회의원 초재선 정도는 뭐 알로 보는 자리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돈을 조달해준 인천의 사업가 있잖아. 김모 씨. 예, 그 딸도요. 딸도 이재명 캠프에 다 정무팀에 있었어요. 그 돈을 처음에 조달해준 기업가 딸이 예, 이재명 대선 캠프의 정무팀에 있었다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송영길 사람들이나 이재명 사람들이 다 한 몸이에요. 한 몸. 이정근 씨도 예, 이제 그 송영길 때도 사무부총장 했지만 예,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도 총무본부의 부본부장을 했단 말이에요. 총무본부에. 예. 그러니까 모든 노트에 자금을 다 아는 거예요. 예. 이재명. 따라서 저는 절대 이게 송영길이가 혼자는 안 죽을 거다. 많은 걸 안다는 거죠. 이재명 걸. 보통은 예. 붙자 들어가면 실권이 없는 거지만 이 경우에는 다릅니다. 이게 본부장은 되게 현역들이 맡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측근은 국회의원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앞에 붙잡붙이고 실질적으로 그 오너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정근이가 부본부장이었으면 그 위에 본부장은 뭔가 현역 의원 누구였을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정근이가 다 하는 거지. 그렇죠. 정진사이가 부실장 하면서 다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이거 사무부총장도요. 솔직히 공적 실무는 다 하잖아요. 그럼요. 사무총장이 바쁘니까. 예. 따라서 저는 이정근 씨도 많이 알고 그다음에 송영길이는 더 많이 아는 거죠. 이재명을. 근데 결국 둘이 저는 그냥 내가 여기 송영길이가 이재명을 위해서 내 한 몸 희생해서 내 혼자 죽겠다. 이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 결국 저는 이제 그래서 이재명도 지금 딜레마죠. 같이 죽느냐 아니면 친해기가 어렵거든요. 아, 저는 이게 딜레마라 봐요. 송영길이도 나름 대선 주자예요. 아, 그럼요. 이재명이한테 지 갖다 바치고 대신 죽을 그런 차가 아니지. 그렇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은재일님이 멤버십을 아까 실버로 들어오셨는데 바로 골드로 또 업그레이드를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슈퍼챗을 하셨는데 성함도 없이 슈퍼챗을 하셨네요. 박금수님 슈퍼챗으로 이어졌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송영길이 기자회견은 이제 나중에 하는 내용을 봐가면서 예, 다시 해설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정근이의 녹취록이 3만 건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 중에 한 5천 개밖에는 지금 못 들었다면서요. 워낙 많아가지고 그거 갖고도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여기에 이정근 노트가 발견됐다면서요. 이것도요. 예. 저는 상당히 그 신빙성이 있다 봐요. 예, 이것도 이제 또 일부에서는 뭐 신빙성이 없다고 하던데 네, 제가 보기 이 노트가요. 이정근 씨가 이제 구속되기 전에 네, 직전이죠. 직전에 엄청나게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뭐 겁도 나고 이런 걸 안 해봤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게 자기 혼자 배신감을 많이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10억 중에 상당수가 로비 자금 흘러갔거든요. 예, 자기가 쓴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 이게 민원이나 이게 로비를 흘러갔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당이 조금 이렇게 내를 도와주면 어떻게든 이게 구속은 좀 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이 이게 내 막 꼬리 자르면서 완전히 나를 버린다. 네, 이런 게 배신감을 느낀 거죠. 특히 남편이 더해요. 아하, 그래서 이정근 씨가요. 구속되기 직전에 아마 남편하고 상의해서 구술로 쭉 불러준 걸 노트 5장으로 적은 게 이정근 노트입니다. 아하, 예. 이 남편이 누구냐? 네,
남편이 박완순입니다. 박원순이가 아니에요. 박완순. 원순이는 서울시장이고 이분은 이게 박완순인데 유튜브를 해요. 박완순의 인성TV라고 하니까 구독자가 200여 명밖에 안 돼. 근데 강의는 막 잘해요. 뭐 그래요? 인생이 공수 인성에 대해서 예. 강의를 하고 이정근 TV 가보니까 7,000명이 구독자가 이정근 TV는. 근데 남편이 박완순하고 이정근 씨가 책도 내고요. 아주 이게 둘이 검설은 좋아. 선거운동도 막 같이 하고. 그래요? 근데 이 박완순 씨가 이번 주에 검찰에 핸드폰이 이정근이가 11개거든요. 남은 핸드폰하고 예. 그다음에 USB로 있잖아. 저장된 거 용량이 많으니 이걸 검찰에 다 갖다 준 거예요. 그래요? 아니 우리 와이프만 부인만 죽이려 한다. 박완순이가 지금 이게 아주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이 기억나는 대로 왜 어떤 분은 이게 그 이정근 씨가 어떻게 그 노트에 있는 비리를 다 아느냐. 그래서 이게 좀 신빙성이 약하다 하잖아요. 근데 알 수밖에 없는 게 네. 보세요. 이정근이가 재판하면서 정철성 변호사가 재판하면서 이게 기록을 다 복사할 수 있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 박우식 씨 돈 준 10억 준 박우식이잖아. 예. 그다음에 수행비서가 정모 씨거든요. 이 두 사람도 자동 녹음을 해왔어요. 근데 그 기록도 증거로 이정근 씨는 다 복사를 한 거예요. 이 말은 이제 박우식 씨가 로비한 내역도 다 복사를 하고 그거 보면 노웅래가 6천이 따로 관계 나오거든요. 노웅래 6천은 이정근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박우식이 직접 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정모 씨 녹취록이 박우식이나 정모 씨까지 엄청나게 증거가 많고 그다음에 자기가 또 이재명 대선 캠프의 부본부장 아까 총무본부 부본부장 했다 했잖아. 네. 자기가 아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자기가 친한 분 중에 제일 친한 게 노영민입니다. 제가 보기에 송영길이보다 우리가 노영민을 더 많이 팔았어요. 그래요. 예, 대통령 비서실장 네. 노영민이가 자기를 이게 CJ 그 취업까지 시켜줬잖아요. 연봉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가 들은 것도 많고 본 것도 많고 재판의 기록이 박우식 씨가 로비를 많이 했잖아. 네. 송기인 신부한테까지 1억 준 사람입니다. 박우식 씨가 예. 로비한 거. 이 모든 걸 자기가 듣고 본 걸 내 혼자 죽을 수 없으니 그럼 이게 노트로 남기자. 네. 이래가지고 이게 노트 A4지 5장을 남겨가지고 자기가 이제 본 거. 그다음에 제목이 이래요. 문재인한테 이제 로비한 거. 노영민도 알고 자기가 아니까 박우식이나 문재인.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재인이가 떨어지잖아요. 재수시키 가지고 다시 한번 대통령 만들어보자. 재수해라 합니다. 재수해. 다시 한번 재수하자 할 때 우리. 그다음에 그 부산에서 약사로서 초대 식품의약품 그 처장 있잖아. 네. 이게 문재인의 상대 친하거든. 왜 실제로는 마스크 로비에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마스크 있잖아. 네. 그때 마스크 대박 아닙니까? 로비가 성공한 거예요. 이게 류영진 노트. 네. 그다음에 노무현 때 송기인한테까지 1억 줬잖아요. 박우식이가. 예. 그래 거기에 노무현 노트. 그다음에 자기도 아니까 이재명 외 7인의 노트. 이번에 돈 준 게 7인에 많잖아요. 7인에. 이렇게 5장을 만든 거죠. 제가 이게 이정근 씨가 이걸 이게 어떻게 소설로 만들고 누가 이거 소설로 만들겠어요. 이거는 이게 제가 보기에 이정근과 남편이 구술해가지고 직접 만든 소리가 맞다. 저는 그래 봅니다. 이 사람 정치판 들어오기 전에 어디 프로그램에 작가도 하고 그랬다면서요. PD 수첩부터 예. MBC에서. 그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저 한 40년 방송했으니까 네. 특히 빨간 의자나 오마이갓 같은 프로그램을 쭉 했잖아요. 네. 시사 프로그램도 했지만 그 작가들이 그 간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통 시사 프로그램의 작가다 그러면요. 전화기에 전화번호가 10,000개에서 20,000개 가까이 저장돼 있습니다. 절대 안 버립니다. 어떤 기록이든 한번 옷깃만 스쳐도 다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 사용될지도 모른다 싶어서 전부 저장해놔요. 그러면 어떻게 왜 그걸 기억하겠어요? 다 메모합니다. 그 사람의 특징 언제 어떻게. 이게 작가라면은 그건 그냥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작가 생활을 했다면서요. 그러면 저런 것들은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다 개통도 같은 식으로 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작가 하는 일이에요. 그 복잡다단한 이 상황을 알기 쉽게 이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 사람한테는 직업이지. 예.
그래서 저는 이정근 노트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이 직접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또 이걸 신빙성을 비판하는 좌파들이나 네네. 일부 우파도 이걸 또 신빙성을 비판하더라고. 네. 근데 비판하기 두 번째 놓은 거는 CD가요. 그때 박우식 씨가 이정근한테 이게 핸드폰으로 카톡으로 CD 있잖아요. 네. 100억짜리 CD 30장을 보여주면서 누구한테 이게 환전했다, 네가 본 적 있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아, 노래 듣는 CD 말고 양도성 예금증서 CD 이재명 7인의 노트에 예. 노트가 5장이랬잖아요. A4. 예. 그 이재명 7인의 노트에 보면 네. CD 보여준 거 돈 있잖아요. 어허, 예. 양도성 예금증서. 거기에 100억짜리가 30장이 놓으면서 누구 의원한테 바꿨다. 또는 너 이거 본 적 있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카톡에 CD가 나와요. 어허. 근데 3천억을 어떻게 구하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비판인데 네. 제가 여기 근거를 어제 TV조선 나가서도 이야기했지만 네. 박우식 씨 사업 규모가요. 예. 박우식 씨가 이제 2008년도에 우병우한테 조사받을 때 그때 대출 비리였거든요. 네. 그때 대출 받은 것만 제일상호저축은행에 430억, 제일상호저축은행에 430억, 그다음에 산업은에 사는 자산운용에 650억, 650억. 예. 그다음에 한국교직원 공제에 550억을 받았어요. 그래요? 이금에도 이게 1,500억이 넘습니다. 그러네요. 대출만. 예. 그러니까 자기하고 이렇게 사업 규모가 돌아가면 조단위가 사업 규모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자기가 사업상으로 대금으로 CD 받았다고 하잖아요. 이거 CD 이게 위조인지 아닌지 금방 이게 번호나 확인해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따라서는 이것만 봐도 이게 이 사람의 규모상 아주 엉터리 CD 금액은 아니다. 왜? 대출금만 지금 이렇게 많이 놓지 않습니까? 네. 이걸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이게 신빙성을 비판하는 분들은 야 CD에 그 바꿔줬다는 사람이 그 국회의원 이름 나오거든요. 그 이름이 뭐 N 의원 이런 식으로 이게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이재명 외 7인의 그 CD 바꿔주고 이름이 나오는데 네. 야 그 의원은 L 의원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바꿔주겠냐 네. 이런 논거를 대거든요. 네. 근데 저는 역으로요. 우리가 이제 언뜻 볼 때는 비명이라 하더라도 박우식 씨는 송기인한테도 1억을 그냥 준 사람입니다. 박우식 씨는 친 노무현의 핵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CD는 비이재명이라도 이게 얼마든지 L 의원하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예. 왜? 박우식 씨 성향을 봐야 되잖아요. 박우식 씨는 노무현하고 절친이기 때문에 반 이재명이라도 의원하고 CD 거래할 수 있는 네. 충분히 저는 여지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진짜 이게 소설로 누가 했으면 그렇게 반 이재명 의원을 입으로 이름을 엮겠습니까? 누가 인위적으로 만들려면 다 이게 친의 이재명계로 해놨겠죠. 네. 이게 자연스럽게 팩트이기 때문에 있는 거 없는 거 써놓은 거 아닙니까? 네. 따라서는 이 모든 걸 보면 지금 이게 현역이 14명 나와요. 그 다음에 실명이 51명 나옵니다. 네. 이걸 이게 과연 이정근 씨가 할 일 없어가 내일 모레 구속되는데 소설 쓰고 있다? 저는 그래 안 봐요. 이거는 상당히 본인이 이제까지 이정근 씨가 그렇게 낮은 직위가 아니에요. 예. 총무본부의 부본부장이 네. 사무부총장이잖아요. 이 정도 이게 충분히 저는 듣고 보고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겠죠. 저는 이게 100%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네. 상당 부분은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요. 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자꾸 이제 이런 표현을 언론에서 쓰는데 이게 이번에 이정근이의 녹취록과 이 메모를 보면 이제 또 여러 사건들이 이제 지금 그동안은 사실은 파편적으로 진행이 됐어요. 노웅래 사건대로 뭐 그 노영민이 무슨 저 취업 청탁원 그것대로 막 이렇게 파편화해서 진행이 됐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하나 서서히 모이는 거잖아요. 모여서 퍼즐이 맞춰지고 있어요. 이걸 보면 진짜 이게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이고 이걸로 더불어민주당은 공정분해 해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저 그렇게 느낍니다. 예. 지금 이게 제가 그 자세하게 좀 보니까 네. 이름이 많이 노는 게 있고 류영진 아까 제가 네, 류영진이, 식품의약품 예, 식약처장. 이 사람들이 아니면 저거 고소하든지 네. 아주 구체적으로 쭉이 작은 관련이 놉니다. 네, 그래. 여러 팀이 나와요. 이거 아주 문재인 아주 핵심이거든.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허인회 있잖아. 허인회. 예. 하면 이게 뭐
태양광 아마 허인회 아닙니까? 태양광. 예. 허인회. 예. 그것도 이게 구체적으로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김영배라고 김영배. 성북구청장 됐잖아. 재선 의원이잖아. 노무현 핵심이다. 와, 그게 예. 이게 청와대도 오래 있었고 예. 민정비서 오래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실명이 쫙 나옵니다. 예. 아니면 이게 바로 이정근 씨 고소해야죠. 맞잖아요. 예. 따라서 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일관성있게 노는 게 드물거든요. 아마 이게 검찰도 이 자료를 가지고 있대요. 검찰도 네. 뭐 시사 전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앞으로 이 부분 상당히 어제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해도 이름만 빼도 다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요. 예. 보통 TV조선이 아무 근거 없으면 보도합니까? 보통 그런 종편이 아니잖아요. 예. 뭔가 근거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렇죠. 따라서 저는 상당히 이 부분이 커질 수 있다 앞으로 예. 이래 봅니다. 그래서 그냥 전대 때 돈봉투 몇 개 뿌린 사건이 아니다. 이게. 예. 적어도 이 노무현 때부터 문재인 때까지 이 종북 주사파 정권이 이제 합치면 10년이잖아요. 중간에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이 끼어 있긴 합니다만 인맥들은 다 연관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것들이 노무현 정부 끝난 다음에 다 당으로 가갖고서 배지도 달고 하다가 백수들은 백수들대로 있다가 문재인이가 정권 잡으니까 다시 청와대 가고 또 배지 달고 막 이러잖아요. 이 10년의 종북 주사파 노무현 문재인 세력의 부패 커넥션이 지금 이 녹취록과 이정근 노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게 이정근 씨를 네. 우리는 너무 얕잡아서 근데 꼬리 정도 자 꼬리 하는데 예. 제가 보기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이 예. 4번이나 출마한 겁니다. 서초구에. 네. 그리고 이게 요직을 다 거쳐온 거고 그리고 이게 인맥을 과시하죠. 박우식 씨가 예. 얼마나 로비에 능한 분이 이정근 씨한테 미쳤다고 10몇 억 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정근 씨한테 10몇 억을 왜 주느냐고 박우식 씨가. 예. 제가 그것도 어제도 다 이야기했지만 알만한 사람인데. 예. 로비를 앞에 게 로비가 성공하니까 뒤에 또 2, 3억 주고 이게 성공하니까 주는 거예요. 네. 막 노영민하고도 통화해가지고 일이 되니까 어허. 박우식 씨가 돈을 그 다음에 주고 그 다음 주는 거죠. 그냥 이게 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따라서 저는 너무 이게 제가 보기에 완전히 이정근 씨가 핵심 머리나 심장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게 실무를 다 담당한 몸통이나 팔다리는 된단 말이에요. 네. 단순하게 꼬리로 우리가 너무 치부할 게 아니고 충분히 이 정도는 알 수 있는 지혜에 있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회의원들은 사실 당직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상임위를 어디로 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관심이죠. 그다음에 3선 이상 정도 되면 내가 사무총장 한번 하고 싶다. 원내대표 한번 하고 싶다. 이제 이런 꿈을 가지는데 그건 이제 현역 의원들 얘기고 선거 나갔다 떨어진 원외 당협위원장, 원외 지역위원장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최고의 꿈이 사무부총장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최고의 꿈이. 예. 그게 제일 높아. 원외가 갈 수 있는 예. 제일 높은 자리야. 사무부총장. 제가 여기 누누이 하는 말이 예. 당대표 송영길이잖아요. 당대표가 이제 임명할 수 있는 자리 중에 예. 원내가 가는 것 중에 최고 요직이 사무총장이고 예. 그다음에 원외가 가는 게 최고 요직이 사무부총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 국민의힘도 그래요. 예. 국민의힘도 그렇잖아요. 원외 사무부총장 몫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공천도 보장되지만 확실한 요직이거든요. 그럼요. 따라서 저는 이정근을 우리가 이게 어떻게 이정근이 이 모든 걸 알 수 있냐 이렇게 네. 치부할 게 아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찰도 예. 수사에 들어간다 예. 이래 보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슈퍼챗을 하셨는데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의 그 해설을 듣느라고 제가 소개를 못 해드렸습니다. 하루 종일님 슈퍼챗 하셨고요. 프리지아 향기님도 악마를 방탄하다가 지뢰를 밟아서 순서대로 터진다고. 하나사랑님 알면서도 일하면서 귀팅 눈팅 잘하고 있다고. 예, 그렇게 슈퍼챗 그 밖에도 제가 소개해드리지 못한 슈퍼챗들이 많이 있는데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가볼까요? 지금 시간이 그래요. 아까 김인섭, 이재명 수사. 아까 잠깐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재명 김인섭 얘기도 짧게라도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야, 요게 이제 네. 이재명 음. 결정적인 게 김인섭이 백현동 있잖아요. 아, 예. 이게 놓은 게 네. 4개입니다. 4개가 놓은 거예요. 서신, 녹취, 면회, 통화. 아, 서면, 서신. 네. 그다음에 녹취. 녹취, 그다음에 면회. 면회, 그다음에 통화. 통화. 4가지 김인섭이 다 나왔네. 이제 결정적인 선목형이 나고 아마 이재명
이게 백현동 곧 부른다는 말이죠. 빠르면 저는 4월 말로 봅니다. 아하. 예. 임박했다 봐요. 네. 자, 김인섭에 대해서 뭐가 놓냐? 서신이 놓았어요. 서신이. 서신. 교도소 김인섭이가 이제 백현동 그 로비하다가 예. 교도소에 이제 다른 사건으로 빗물 저류하는 다른 사건을 이렇게 구속돼가 1년 살았거든요. 네. 근데 옥중에서 내가 어떻게 백현동 4단계 로비하느냐 했잖아. 근데 옥중에서 편지를 한 6, 7통을 한 게 다 검찰에 이게 압수가 된 거예요. 그 중에 그 백종선이라고 유명한 수행비서잖아. 예. 백모하면 조폭으로 이재명의 수행비서는 둘 다 조폭이거든요. 처음에 수행비서가 백종선 조폭. 예. 그다음에 민주당 국장까지 했던 또 조폭이 김진욱 조폭. 이 사람들에게 이름을 보여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런 수행비서하고 주고받은 네. 이런 게 편지들 있잖아. 지인들하고. 예. 이게 다 확보가 됐습니다. 김인섭이가. 예. 근데 그 편지에 보면 2016년 구속될 때죠. 2월 6일 날 구속돼 있을 때예요. 그때 백모라고 돼 있거든. 백종선 수행비서잖아. 이재명. 그때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 유본은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묘책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유본. 이게 유동규 본부장입니다. 처음에 정바울 씨가 자기 혼자 사업 못하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하고 공동하자. 그러면서 이게 그 성남시가 최하 200억을 확보한다. 네. 이래가 이게 공동으로 하려 했는데 나중에 유동규를 이게 손을 떼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손 떼게 해가 우리 다 묵자. 이랬거든요. 자기들이 5대5로 무이되니까. 네. 그런데 유동규는 아예 신경 안 써도 내가 손 떼게 만들게. 이런 게 편지 주고받은 게 실제로 유동규는 그 후에 백현동에서 손 떼죠. 손 뗐죠. 예, 손 이게 떼요. 감사원 감사에서 수사 의뢰된 거죠. 유동규 씨가 자백하고 있어요. 그때 김민섭 로비로 우리 도시개발소 손 떼라고 내가 실무자한테 지시했다. 아하. 이게 편지로 넣어버렸잖아요. 이거는 이게 그러면서 다른 6통의 편지에도 내가 이게 백현동 어떻게 하고 어떻게 다 나옵니다. 이거는 이게 국토부 압박하고 관계없어요. 이재명이한테는 이게 선거법 재판에 치명타. 편지가 서신이 놓았다. 네. 이게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더 결정이 더 놓은 거는 어제 압수한 거예요. 네.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녹취록. 예. 김인섭이하고 정바울 사장이 계속 대화한 걸 김인섭이가 자동 녹음해놨어요. 자동 녹음인지 녹음을 해놨어요. 네. 그리고 이게 녹취 사무실에 가가지고 서류로 녹취록을 만든 거죠. 우리가 녹취 사무실에 가면 녹음 파일을 보존합니다. 상당 기간 보존합니다. 그래요? 거의 영구 보존에 가까울 겁니다. 아마. 보존해요. 이걸 그걸 검찰이 전문적으로 풀어주는 사무실이 있구나. 그러니까 법원 앞에 가면 녹취 사무실 있잖아. 네. 그러면 이게 녹음 파일을 보존하거나 이게 보관을 좀 오래 합니다. 이걸 네. 검찰이 압수한 거죠. 아하. 정바울하고 김인섭이가 통한 녹음 파일을 했는데 이게 2016년 5월 달에 녹음한 건데요. 네. 녹음한 거 이게 쭉 틀어봤더니 네. 뭐라고 어떤 내용이 녹음에 나오느냐. 이사님이 이런 게 나옵니다. 그때 원래 이제 정바울이하고 김인섭이가 5대5로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김인섭이가 제가 구속됐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바울 사장이 김인섭이 구속되니까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지분을 김인섭 씨하고 상의도 안 하고 돈 끌어야 되니까 대주단에 지분을 무단으로 넘긴 거죠. 일부를. 네. 그러니까 이제 김인섭이가 화를 낸 거죠. 교도소에서 야 니하고 내하고 5대5인데 왜 내하고 상의도 안 하고 내 지분을 다른 대주단에다가 돈 대주는 사람 왜 지분을 넘기느냐. 네. 막 화를 내면서 나 손 떼겠다. 네네. 김인섭이가. 근데 그때 허가가 조금 남아 있었어요. 왜? 임대주택을 10%로 줄이되고 마무리 허가가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정바울 사장이 막 김인섭 씨한테 매달립니다. 아이고 형님이 이제까지 다 했지 않냐? 형님이 이제까지 다 하지 않았냐? 한 번만 살려달라.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허가를 받았는지 녹취록에 전원 넣어버리는 거죠. 아하. 와 이거는 이게 뭐 결정타라 봐야죠. 왜냐하면 이게 국토부가 아니고 김인섭 씨가 다 이게 4단계 올리고 도시개발소 떼내고 네. 임대주택 낮추고 모든 걸 한 거 이 녹취록이 나온 거죠. 네. 이게 형님이 다 하지 않았냐. 모든 걸. 네. 이게 바로 넣어버리고. 그거 이제 이재명이 거짓말을 그대로 입증하는 증거가 되겠네요. 이재명이 근데 백현동은 뭐 국토부 협박 때문에 그러니까. 했다 이 네. 말을 못 한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정진사이가 특별면에 2번 온 거.
이게 높고요. 예. 그다음에 통화는 정지상이 하고 원래 115번이었잖아. 한 여기 300번으로 늘어난 300번. 이 통화, 면회, 녹취, 서신 예. 뭐 결정적인 게 김인섭이한테 다 나왔기 때문에 네네. 이 백현동은 모든 전모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은 소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따라서 저는 쌍방울과 백현동으로 다시 영장 친다는 게 바로 이게 백현동 소환 임박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예, 정치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지금 한 말만 더 하고요. 한 말씀만 더 하시고 예. 정치 얘기로 가죠. 예. 그러면 이게 그 제가 백현동을 소환하고 네. 그다음에 그 이번에 하나 추가된 게 소환할 게 예. 김진성 씨가 위정을 시켰다 했잖아요. 네네. 자기한테 검사 사칭. 음. 여기 녹취록이 논인데 녹취록을 보니까 네. 이재명이가 직접 전화를 여러 번 해서 이렇게 정언해달라. 네. 위정 있잖아. 네. 거기에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위정 교사는 딱 떨어진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예. 이재명 소환할 때 네네. 위정 교사 하나 추가되고 어허.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쌍방울 있잖아요. 안부수. 안부수가 예. 1월 달에는 오가 전부 이재명 편 들어줬거든요. 1월 달에. 예. 제가 분다 했잖아. 네. 결국에 이번 주에 나와서는 모든 걸 다 풀었죠. 결국에 이화여이가 위정 교사해가지고 네. 쌍방울 회장은 2018년 처음 봤는데 20년 전부터 알았다. 이렇게 위정하고 네. 그다음에 500만 불은 경기도 스마트팜 대신해 준 거고 300만 불은 이게 중요합니다. 이재명이가 북한 가기 위해서 300만 불을 대신 내주고 내가 이게 초청장을 북한에 2번이나 보냈다. 안부수가 모든 걸 이게 정언해버렸죠. 그래서 저는 쌍방울 그다음에 이 백현동 위정교사 네. 이재명 소환 임박했다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 김기현이가 말이에요. 김재원이하고 태용호를 징계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황정근이라는 변호사 이 사람을 지금 그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윤리위가 구성이 돼야 되니까 중앙당 윤리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제가 황정근 임명 절대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논평을 했는데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황정근을 임명한 걸로 봐서는 김재원이 태용호를 윤리위에서 징계할 모양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다들 보고 있습니다. 우선 황정근이라는 사람 이 윤리위원장 임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저번 주에 제가 좀 했죠. 예.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 그 네. 원래 방문하기로 했다가 네.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이제 그 미룬 거 아닙니까? 네. 거부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이제 그때 김기현이가 지가 연기했다고 또 거짓말.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예. 거부한 거죠. 네. 결국은 이제 그 황정근은 권성동이가 법사위원장 할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장이 권성동이고 네. 소추위원 중에 최고 책임자가 황정근입니다. 음. 황정근. 네. 이 말은 이제 그 탄핵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든 탄핵시켜야 된다. 예. 이렇게 변론하고 주장한 게 황정근입니다. 이런 분을 이게 그 윤리위원장 해놓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화해하자, 통합하자. 네.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제가 근데 이미 그 비판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윤리위원장이 돼서 지금 윤리위원들을 이제 선임해서 윤리위가 구성이 되면 제일 먼저 김재원이 태용호 징계하겠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구체적으로 좀 봐야죠. 네. 태영호부터. 네. 제가 보기 태영호가 징계 사유가 있는지 좀 의문이에요. 태영호 발언 세 개를 봐야 되거든요. 예. 하나가 이제 제일 먼저 그 제주도 옛날에 갔을 때 네. 무릎 꿇고 사죄를 했잖아요. 이렇게 희생자한테 무릎 꿇고 사죄하면서 4.3은 이제 김일성이가 뒤에서 사죄해가지고 폭동이니까 이게 진짜 죄송하다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거는 팩트거든요. 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이 4.3은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남한 단독 정부 수립 있잖아요. 유엔 총회 결의를 반대해서 남노당이 네. 우리 선거 보이콧하자. 단독 정부 반대하자. 이래서 이게 남노당에서 네. 먼저 이게 폭동을 일으킨 게 먼저인 건 맞잖아요. 이거 역사적 팩트를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이후의 전개 과정에서 좌우익 간의 대립으로 민간의 희생이 있은 거죠. 그거는 진짜 불행한 역사죠. 네. 그렇지만 이게 원천 폭동은 근원적인 건 맞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게 남노당 그때 박헌영이가 북한에 가 있었잖아요. 북한의 부수상이었습니다. 그렇죠. 김일성이가 수상이고. 예. 그러면 이게 결국 박헌영이는 김일성하고 한편 아닙니까? 예, 2인자. 예. 예. 그러면 이게 김일성이는
단독 정부설이 반대 안 했냐 말이에요. 이거는 징계 사유가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더군다나 태영호 이분에게 북한에서도 교육받아 왔잖아요. 이걸 사과한 거예요. 잘한 거죠. 김일성이 사과한 거니까. 저는 이게 징계 사유가 안 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더 황당한 게 김구 선생이 김일성에게 이용됐다. 그거 이용 당했는데? 이거야 역사적 팩트죠.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도 김구 선생이 이용 당했다고 배웠어요. 아니 그때 김구, 예. 그다음에 김규식 어. 이런 게 남북 내가 여기 우리 그때 38선을 끼고 내가 죽을지언정 통일을 쭉 했잖아요. 그게 이상론에는 맞지만 현실에 안 맞는 거죠. 네. 그때 이미 북한에는 사실상의 정부가 서 있은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김일성이나 박헌영이 이쪽에 선동이 이용당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 말도 못합니까 역사를? 아니 역사를 재갈을 물리도 좌파 역사에 따라 백범이 완전히 숭배하는 민주당 그렇거든요. 예. 우리는 이승만이잖아요. 민주당에게 좌파들은 백범 들어가면 여운형 그다음에 박헌영까지 갑니다. 좌파들은.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징계하면 이거는 정체성이 아예 국민이면 해산해야지. 이거는 정체성의 문제잖아요. 네. 제가 보기 김구 선생이 이용당한 게 띠야 이거는 말이 안 되고 마지막으로 태영호 한 말이 이걸 이제 자기는 징계 사유라고 스스로 셀프로 징계위원회 내를 징계해달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저는 잘못된 게 태영호 의원이 뭐라 했냐. 민주당은 JMS 정당이다. J가 뭐냐면 정크, 쓰레기, M, 돈뿌린 돈, 머니, S, 성추행이나 성범죄. 아니 민주당이 맞잖아요. 민주당이 쓰레기 정당 맞잖아요. 그다음에 돈 뿌리는 정당이 돈봉투 오잖아. 그다음에 성범죄가 안희정이부터 박원순 그 부산의 오거돈까지 맞잖아요. 그 최근에도 무슨 시의원인지 아니 JMS 정명석이보다 민주당이 나은 게 뭐 있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걸 제가 보기에 잘 비판했는데 예. 근데 좀 아쉬운 게 왜 태영호는 또 꼬리 내려가지고 아이고 이거 보좌진 실수인데 빨리 내렸다고 셀프 징계 요구한 이런 게 좀 오히려 이런 걸 경고해야죠. 제가 보기에 태영호는 징계 사유가 전혀 없고요. 예. 오히려 이게 자기 스스로 징계해달라 이거 내린 거 이건 좀 경고해야 돼. 앞으로 더 싸워. 열심히 일해야죠. 자, 태영호는 그렇고 김재원은 어때요? 김재원도요. 예. 저는 이게 발언이 징계 사유가 아니고 예. 그 이후의 행태는 좀 따끔하게 경고해야 됩니다. 아니 발언이 문제가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 이제 그 4.3이 격이 났다 이렇게 격이 났다고 안 했어요. 그 발언 잘 들어보면 북한에도 이게 제일 높은 게 태양절 아닙니까? 태양절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여러 국경일도 서열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게 4대 국경일이 있잖아요. 아, 서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한 기념식도 있고. 예, 의전의 급이 다릅니다. 근데 기념식은 또 이게 우파 좌파에 따라 좀 틀리긴 하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 우파는 서해 수원을 엄청나게 중시하고 그렇죠. 또 좌파들은 다른 날 또 세월호나 다른 4.3일을 가시죠. 우린 또 6월 6일 현충일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죠. 예. 이건 보훈이니까, 국경일도 나라. 아니지만 굉장히 크게 생각하죠. 그러니까요. 예. 제 말은 이게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네. 설명했고 이게 여러 번 방송이 됐거든요. 이게 과연 징계 사유인가 이런 의문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그 5.18도 저부터 이게 헌법 전문에 이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네. 아니 5.18만 이하면 그럼 부마 사건이나 우리 민주운동이 한두 개입니까? 이거는 이게 어떻게 헌법 전문에 였습니까? 물론 아니, 이제 늘라 그래도 예. 꼭 지금 개헌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네. 개헌이 불가능한데 지금.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외국 가서만 네. 정광훈 목사 덕담 한번 해준다고 저 우파 통일했다. 덕담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체만 가지고 큰 징계 사유는 아니라 보는데 예. 근데 그 다음부터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 다음부터 이게 광주에 가가지고 또 무릎 꿇고 사과하고 또 이게 4.3에 가가 또 사과하니까 유족들이 사과 안 받으니까 더 우습게 되잖아요. 그 부분을 좀 따끔하게 경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야, 너 소신껏 했으면 한 거지. 근데 이게 당당하게 버티지. 이걸 이게 무릎 꿇고 빌면서 사과도 안 받으면 찾아다니면서 하느냐. 음중 경고 정도? 이 정도로 하면 어떨까 저는 아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 부분을. 발언 이후에 찌질한 모습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경고해라. 네. 자유파가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냐? 재걸목이 정치 안 하면 안 하지. 이게 당당하게 했으면 소신껏 밝혀야지. 그게 뭡니까? 사과하면서.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실현한 것밖에 안 되고, 글쎄요. 오히려 이게 당이 더 부담을 느끼는 거죠. 예. 봐라, 너 김재원도 다 잘못했다고 하지 않냐. 이러니까 이게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자, 그건 그렇고 이 저 정강훈 목사를 국민의힘에서 자꾸 뭐 손절하겠다 그러고 쫓아내야 된다 그러고 심지어는 981명인가 뭐 정광훈 목사 추천이라고 쓴 그 당원들이 이중당적이라고 해서 뭘 경고 문자를 보냈다는데 아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중당적이면 뭔가 다른 당적을 갖고 있었다는 건데 국민의힘이 무슨 수로 이중당적을 확인을 했지? 다른 당적을 갖고 있다면 그 다른 당의 당원 명부를 이 사람들이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자유통일당이나 아니, 그러니까 이걸 볼 수 있습니까? 일반인이 못 봐요. 못 보죠. 정당인이 못 봐요. 이거는 저기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 가야 그것도 아마 정당에서는 차라리 날 잡아가라 할 건데 이런 황당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런 상태에서 정광훈 목사가 기자회견 한다 그랬는데 뭐 신당 창당 선언까지는 안 나가고 뭐 이런저런 얘기 끝에 김기현이도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제가 보기에 본인이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예. 실제 제가 알기로 정광훈 목사가 아마 김기현 밀은 걸로 저는 알아요. 예. 저는요. 예. 저는 이제 그 심정적으로는 처음에 그 나경원을 좀 적임자로 봤고 네. 그다음에 그 황교안 대표를 좀 좋게 처음에 봤었거든요. 네네. 심정적으로. 예. 물론 이게 중립을 제가 지켰지만 근데 이 김기현 후보는 공공연하게 정광훈 목사 도움을 받았다. 네. 이거는 이게 다 알려진 공개 사실이잖아요. 그건 초기부터 그랬어요. 근데 뭐 그 이후에 뭐 공천할 때 내 동의 받으라 뭐 이랬더니 이게 뭐 손절한 것처럼 예. 주장하는데 이것도 이게 그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제 말은 이제 그 저번 주에도 제가 했지만 예. 뺄셈의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죠. 예. 지금 이게 뭐 정광훈 목사도 완전히 손절해야 돼. 그다음에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주장한 사람도 손절해야 돼. 또 이게 부정선거도 손절해야 돼. 또는 이게 보수 고성국 TV나 뭐 이봉규 TV나 유튜브들 손절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하나 다 빼면 아무것도 안 남죠. 아니 손절 한번 해보라 그러지. 그러니까 누가 남느냐 말이야. 그럼 이게 누구가 싸우느냐 말이야. 항상 저는요. 이 정치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 예. 산에 있는 새 두 마리보다 어. 내 손에 있는 새 한 마리가 소중하다. 그렇지. 예. 지금 이게 산에 있는 새 두 마리 뭐 중도든 좌파든 예. 새 두 마리 잡을 하다가요. 자기 손에 있는 새 한 마리 놓치는 게 훨씬 더 피해가 큽니다. 네. 항상 우리 자유우파부터 확실하게 단합해서 똘똘 뭉쳐놨고 그러면서 이게 중도로 진군해 나가야지. 네. 우리끼리 이게 다 손절해버리고 그럼 이게 뭘 가지고 정치하느냐. 지금 여기 김기현 대표 지원 유세 갔더니 10명씩 나왔대. 10명씩. 10명씩. 10명 가지고 정치할 겁니까? 그 동원력도 없으면서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정광훈 목사님이 없으면 광화문은 좌파 촛불 완전히 쿠데타 세력이 독차지가 됩니다. 민노총이나. 그래도 이 광화문에서 싸워주는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지. 네. 저는 따라서 이런 뺄셈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뭐 제가 조금 전에 이거 한 말이죠. 이게 예. 산에 있는 새 두 마리보다 네. 내 손에 있는 새 한 마리가 더 소중하다. 네. 이걸 이렇게 진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 지금 여기 그 우리 윤 대통령이나 김기현 지도부나요. 도저히 누가 정권 교체를 시기 줬는지 이걸 이렇게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권 교체를 누가 시기 줬는지. 거기에 정말 피해 보면서 피 터지게 투쟁한 정광훈 목사에게 교도소까지 갔잖아요. 문재인 정권하고 싸우다가 교도소 간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이런 것도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제가 이게 정광훈 목사님 집회를 뭐 가거나 또 이렇게 방송을 출연하거나 이건 아니지만 네. 저는 이게 더 이상 우리끼리 비난을 하지 말자. 예. 정말 이게 우리 우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 네. 내 손에 있는 새 한 마리가 저게 뜬구름 잡는 중도인지 뭐 좌파인지 있는지도 모르겠는 이런 게 두 마리보다 훨씬 소중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현이가 선거 유세 전주 을에 갔을 때 한 20명 모였다 그러던데. 두 번 가서 20명이니까 10명씩 모였다고 제가 들었는데. 자, 그 정도 동원력 가지고 집권당 대표하겠다는 것도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만 그런 주제에 뭘 박근혜 세력 손절하고 정광훈 세력 손절하고 자유우파 세력 손절하겠다고 이 헛소리 하는 것부터가 참 기도 안 찹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이제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혹시라도 그 박근혜 세력 손절해야 돼.
정광훈 세력 손절해야 돼. 저 자유우파 유튜브 세력 손절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지도부, 또 주요 당직자들이 있다면 그러면 29일 날 광화문에 한번 나와 보십시오. 29일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일주일 후에요. 1시에 문재인 이재명 구속 촉구 그리고 종북 주사파 척결을 위한 자유파 광화문 대집회가 열립니다. 와서 보세요. 그래서 여기 모인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더 동원할 자신이 있어. 그러면 따로 하세요. 손절하고. 자신 있으면. 그런데 와서 딱 보고 지금 한 10명, 20명 모였다니까. 이거 도저히 우리는 무슨 수를 써도 이런 그 국민을 모을 수가 없어. 이거 가슴에 손을 얹고 판단을 해보면 알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손절 얘기하지 마세요. 예? 하지도 못할 것들이 왜 말은 그렇게 빠르고 많아. 예? 자, 4월 29일 오후 1시입니다. 예, 광화문 이승만 광장.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이 자유파 대집회가 열립니다. 저도 나갈 거고 여러분들도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법보다 주먹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